네, 현대차가 인도 법인장에 현지인을 처음으로 임명을 하고요. 이게 처음인가요? 예, 또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아예 경영 체제 변화에 신호탄을 쐈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메인 전략으로 하이브리드를 띄우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인도에 첫 발을 들인 게 30년 전입니다. 1996년에 법인 설립했고요. 2030년까지 현대차가 인도에 7조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글로벌 시장 중에서 미국, 유럽, 국내 다음으로 이제 인도가 있는데 2030년에 이거 2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제 계획하고 있죠. CBS 경제연구실 시작합니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저는 기후로운 경제생활의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인도로 가는 현대차, 하이브리드로 승부수 띄운다. 현대차 지금 관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기업 중 하나 아닙니까? 미국에서. 네, 맞아요. 사실 인도는 한참 전부터 현대차가 주목해온 시장인 게 사실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현대차가 인도 법인장에 현지인을 처음으로 임명을 하고요. 이게 처음인가요? 예, 또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아예 경영 체제 변화에 신호탄을 쐈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메인 전략으로 하이브리드를 띄우고 있거든요. 현대차 미래 전략이랑 인도 수송 부문의 에너지 전환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일단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현대차가 인도에 첫 발을 들인 게 30년 전입니다. 1996년에 법인 설립했고요. 98년에는 남부 챈나이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인도 공장에서 지금 베뉴, 투싼, 아이오닉 이런 우리 듣기에 익숙한 그런 차종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 해외 법인 중에서 최초로 작년에 현지 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차종 다 익숙하실 텐데 조금 낯선 차도 있어요. 시로스, 크레타 이런 게요. 인도 시장 맞춤형으로 출시한 소위 가성비 SUV 모델들입니다. 한 1,4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현대차가 인도 현지 수요에 맞게 좀 SUV 전략도 좀 세워왔고요. 서민들 교통수단 인도 현지 교통수단 툭툭, 릭샤 이런 거를 재해석한 모델도 좀 콘셉트카로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영상 하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크레타 출시 10년 기념 영상입니다. 네,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알려진 인도 국민 배우 샤룩칸이 이제 모델로 등장을 해요. 네. 그렇죠? 1990년대 중반에 원래 현대차 이제 인도 법인 처음 설립했을 때 현대차 사실 아무도 모르던 시기잖아요. 그때 이 샤룩칸을 삼고초려 끝에 모델로 기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인연이 지속되는 거예요. 20년 이상? 예, 아예 인도 법인 홍보대사로 활동을 그래요. 해왔습니다. 예.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습니까? 인도에서. 예. 아무래도 요즘에 좀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2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8월 기준에 현대차 인도법인 판매 대수가 65,101대였어요. 이 중에 내수 판매가 44,001대, 그다음에 수출이 16,500대. 그래서 점유율이 11%예요. 2위예요. 주요 경쟁자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마루티 스즈키, 타타, 마힌드라 이런 인도 대표 자동차 브랜드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에 이제 인도 법인 설립 30주년을 맞는다고 해요. 이때 이제 새 CEO로 현지 출신인 타룬 가르그 법인장이 이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타룬 가르그 법인장이 이 경쟁사인 마루티 스즈키에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이제 6년 전에 현대차 인도 법인에 합류를 했다고 해요. 예, 전문가겠죠. 이번 인사 발표하고 또 똑같이 주목받은 소식이 2030년까지 현대차가 인도에 7조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현지인을 CEO로 모시겠다. 이건 이제 현지화 전략을 더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고 투자 금액도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투자자 대상으로 인도 현지에서 개최한 인베스터 데이라는 행사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당시에 호세 무뉴스 사장이 인도는 현대차의 글로벌 성장 비전에서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글로벌 시장 중에서 미국, 유럽, 국내 다음으로 이제 인도가 있는데 2030년에 이거 2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어허. 엄청난 성장을 네. 이제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메이드 인 인디아, 인도에서 만들어서 또 인도를 수출 기지로 삼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요. 예, 기후 측면에서 좀 보면요. 인도가 2030년까지 탈탄소화를 약속한 나라예요. 전력 생산의 50%를 비화석연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탄소 배출량도 50% 저감하겠다. 이런 목표를 이게 발표했어요. 제가 하는 인도의 어쨌든 뭐 목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내세웠네요. 예, 목표는 야심차죠. 네. 예. 근데 특히 수송 부문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서 좀 마음이 급하다고 해요. 그래서 2027년까지 차량 부문의 배출량을 33% 줄이겠다는 그런 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전기차 전환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네. 되는데 현대차가 지금 이 흐름을 탔다 이렇게 네. 보시면 제가 됩니다. 2년 전에 그 인도에서 큰 컨퍼런스가 있어서 학술대회에서 가봤더니 예. 그 당시에 그 학술대회에 인도 총리가 이제 어떤 축사를 보내왔어요. 그 네. 축사 내용 중에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2047년까지 인도를 개도국에서 졸업시키겠다. 선진국으로. 예. 이 47년이라는 게 50년도 아니고 45년도가 아니고 47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제가 봤었는데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22년 후잖아요. 결국 소득이 올라간다는 건 개인차 소유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인데 14억 인구의 개인차가 앞으로 내연기관차로 간다면은 탄소 중립은 요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 특히 이쪽에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랑 녹색 산업이 인도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특히 이제 현대차가 인베스터데이 행사에서 이제 밝힌 게 2030년까지 인도에 신차 26종을 내놓겠다고 이제 밝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전기차가 5종, 하이브리드가 8종이 포함이 됐어요. 현대차가 아마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친환경차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도가 현재 배출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세계 3위거든요. 미국은 좀 떨어지는 추세고 중국도 올해가 피크가 아닐까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는 이제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 열소비 계속 늘 텐데 당연히 그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문이 바로 운송 부문이죠. 네. 현대차가 원래부터 좀 예전부터 인도 정부하고 이렇게 같이 수송 부문 전동화에 좀 발을 맞춰왔다고 해요. 인도 안에 있는 그 최상위 대학들이랑 기술 연구 협력도 하고요. 전기차 공급망을 현지화하고 뭐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투자를 해왔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뭐 아직은 잘 아시지만 인도의 그 환경에서 전기차를 좀 편하게 굴린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도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소가 97,000곳 정도가 되거든요. 실제 충전기가 400,000대 정도 되는데 인도에서 지금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충전소가 30,00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우리보다 면적이 30배가 넓은데 전기차 충전소는 우리의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인도 정부가 부랴부랴 우리 전기차 충전소 10만 개로 늘리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황에 더해서 좀 전기차 주행거리 좀 불안하죠. 그리고 비용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도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이렇게 현대차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기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좀 해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장벽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인도가 워낙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 기준으로 한국이랑 일본을 앞섰어요. 전기차 판매량에서. 그랬고요. 또 인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되게 세죠. 그리고 동시에 인도 시장의 잠재력이 이제 크기 때문에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인도 정부가 전기 승용차 제조 촉진 정책을 좀 발표를 했어요. 이게 현지에 투자하거나 현지 부품 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 정부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앞으로 인도가 좀 완성차 업체들의 격전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사실은 인도는 아직 전력 공급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석탄 화력이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더라도 석탄 화력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된다면 탄소 배출은 계속 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른바 이제 간접 배출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 보급과 비례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이쪽도 굉장히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결국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면 재생에너지 도 확대될 거다. 네, 이렇게 그렇죠. 당연히 봐야 네.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인도에서 현대차 이제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아까 가성비 SUV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프리미엄 차를 출시해야 된다는 계획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하. 현지에서 생산한 제네시스를 선보이겠다. 이런 계획도 있다고 해요. 이 호세 무뉴스 사장이 이익을 못 내면서 점유율만 늘리는 건 의미가 없다.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수익성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 현대차가 이제 인도에서 집중하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인베스터데이 행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현대차에서 여전히 수익성이 가장 높은 거는 아직은 내연차라고는 해요. 근데 하이브리드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내연차 수익성을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도 아. 나오더라고요. 좀 추 기자 조사하면서 인도에서 전기차 이상으로 하이브리드에 대한 어떤 기대랄까 네. 또 현대차의 전략이 하이브리드로 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전 인프라 같은 게 아직 확충이 좀 안 됐기 시간이 때문에 걸리는군요. 하이브리드부터 해야 완전 전기차가 아직은 대중화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좀 네. 있어서 이게 미국에서도 전략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지금 예. 상당히 팔리는 예, 경향. 그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예. 예, 미국에서 하이브리드가 성장률이 60%, 80%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해요. 그래서 기술이 좀 빠르게 발전하고 생산 규모가 이제 확대되면 그만큼 이익도 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3분기 실적은 관세 영향이 좀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해요. 이제 곧 발표가 될 건데, 근데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를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현대차 하이브리드 분야가 확고한 2위로 마켓 셰어를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전체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 전지차 이런 전체 전기차 중심으로 마켓 셰어가 계속 확장될 걸로 관측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